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경실련이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부산 장애인의 날 행사가 5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됐습니다. 행사를 통해 장애인 전용 차량이 추가 배치됐고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5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 세대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조사한 내용인데 결론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본 우리나라의 지역 불균형 실태와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기대는 어떨까? 부산 경실련이 현 정부와 부산시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문제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역 정책에 대한 평가는 낙제 수준이었습니다. 24개 항목의 평가 점수 평균이 7점 척도에 2.34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9개 항목 평가에서 평균 3.02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인구위기 관련 정책 추진이 2.7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국정의 최우선 주제로 지금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좀 저조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과제이고, 전문가들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정부가 최우선 국정 정책으로 올리고 부산시도 현실에 입각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지역균형 발전 협치 체계를 운영하길 당부했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또 일자리를 지탱하고 지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컸습니다. 그것을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행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되 과학기술이라든지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필요하다. 부산 경실련은 전국과 부산의 지역균형 발전 관련 교수와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16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지역사회학회와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컨퍼런스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교실과 우수 강사, 프로그램 확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초등학교 1에서 6학년 학부모 만 191명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38%,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19%와 13%로 저학년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늘봄학교 정책 만족도는 26%가 매우 만족, 36%가 만족으로 응답해 학부모 10명 중 6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학년 학부모의 만족도는 70%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형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학습형 늘봄과 보살핌 늘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만족하는 이유는 다양한 학습형 늘봄 운영이 46%로 가장 많았고 희망학생 전원 수용, 1학년 2시간 무상 운용, 학생 안전 확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족한 교실과 환경 개선은 여전히 보완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학부모 중 56%는 우수한 강사와 강좌 마련, 41%는 학습형 늘봄 영역 확대, 32%는 늘봄 교실 수 확대 등을 보완점으로 꼽았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원 등 개별 프로그램 참여가 27%, 늘봄학교 정보 부족, 프로그램 탈락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1학년 학생은 부산 전체 3만여 명 중 90%에 이릅니다.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까지 초등 1에서 3학년 희망 학생을 모두 수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앞서 부산 지역 장애인을 위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특수학교 추가 설치 등이 거론됐는데요. 장애인들에게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문제들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16일 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돼 열려오다 5년 만에 다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표창을 비롯해 각 단체의 후원 전달, 다양한 공연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부산 지역 장애인은 약 34만여 명. 이들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문화예술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각 단체들은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물리적 장애물과 심리적 장벽을 제거한 베리어 프리 존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좀 편의 시설을 위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시켜 가지고 편의 시설을 많이 정축하고 있는데 부산은 아직 좀 각 구군에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념 행사를 통해 부산시는 두리발 차량 11대를 추가 배치했고 저상 버스를 600여 대 더해 1,580대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의 여가를 위해선 장애인 전용 시티 투어 버스를 한 대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도 저희가 대폭 확충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 해왔던 장애인 연금이나 또 장애인 복지가 무료급식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특수학교 확대와 재배치 등도 거론됐습니다. 부산 진구와 또 특히 사구, 동구, 중구, 영도구 같은 데는 특수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30분 이내 학교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한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20일 하루 동안 두리발 차량이 무료로 운행되고 19일 저녁에는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등 6곳에 장애인을 상징하는 보라색 불빛이 점등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청년도 노년도 아닌 50세부터 64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하는데요.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 역할을 하면서도 다가올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5060 신중년들. 은퇴 이후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노는 법과 쉬는 법은 무엇일지. 생애 첫 요리 교실에 참여한 남성의 표정엔 진지함까지 묻어납니다. 때론 통기타 연주자로 거듭난 신중년들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또 정보의 홍수 속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지 배우며 인생 후반기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5060 신중년 세대들을 위한 교육 현장, 그야말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인생 후반기를 걱정하는 신중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부산시 구군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대상들은 각자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으시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으십니다. 근데 신중년이란 대상 자체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 구군 최초로 설립된 저희 5.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는 그런 분들이 편하게 문을 두드리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사회 참여를 하시고 친구를 사귀시고 취업과 창업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를 찾거나 혹은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거나 창업활동 지원까지 맞춤형 생애 재설계를 위한 신중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에 와서 저는 또 다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퇴직 이후에 일상을 무료하게 지내시다가 내방하는 그 고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일자리를 연결해 주거나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게 참 보람되고 좋습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복한 삶입니다. 5060 신중년 세대의 인생 후반기 재설계를 지원할 5.6도 인생 후반전 지원센터가 신중년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사상구청 교차로 일대는 큰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공장이 물에 잠겨 침수 피해를 입는 곳인데요.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2028년까지 대규모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상습 침수 지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부산 사상구청 교차로. 이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바뀌었습니다. 인근 상가도 빗물이 들어차 사람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오면 일단은 일이 안 되니까 저희도 이렇게 물건이 오는데 물건을 못 내려놓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사람 허리까지 찬다는 소리거든요. 큰 비가 올 때마다 도로와 공장이 물에 잠겨 주민들은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빗물 차단막을 설치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가 저쪽도 싹 지나가면 울렁하고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게 물이 안으로 들어오죠. 침수 피해가 반복되자 사상구는 533억 원을 확보해 빗물 33,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 설치에 나섰습니다. 설치되는 우수 저류 시설은 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로 이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해 이 저지대 지역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의 항구적인 침수 해소가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확장 감전, 자연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서 침수로부터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3번 이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한 사상구청 교차로. 오는 2028년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상습 침수 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16일 오전 8시 15분쯤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방에 있던 LED 전기 촛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경기도 미술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가 바다라는 이름의 추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 나눴던 경기도 미술관은 공동체의 의미를 돌아보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까지 우리 사회의 재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32개의 재난 현장이
사실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코발트빛 바다는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의 발 모양이 켜켜이 쌓여 푸른 자연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하나하나의 발 모양은 마치 바다 위의 파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생명을 품고 순환합니다. 우리가 바로 보는 바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세월호를 기억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각자의 목소리로 답하기 위해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던 곳, 피해 가족들의 대책위 사무실이 있었던 곳, 단원고등학교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경기도 미술관은 그날 이후 10주기가 되는 오늘까지 지역 공동체로 피해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전시를 통해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재난을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공동체로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7팀, 40개의 작품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추념하는 이번 전시는 7월 14일까지 안산 화랑유원지에 위치한 경기도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키로 했습니다. 이 조례는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구군의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차상위 계층 이용자의 비용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보조기기 광역센터와 권역별 수리지원센터 4곳에서 방문 수리 서비스 등을 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부산 송도해수욕장 일원에 8톤 이상의 대형 화물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인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 모지포 삼거리, 냉동창고가 위치해 대형 화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대형 차량들이 이곳을 통해 송도 교차로까지 이동하는 점. 지역민들은 꾸준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편도 1차로밖에 되지 않는 도로 여건, 여기에 대형 화물 차량이 통행하기에는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이에 서구는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이달부터 8톤 이상 화물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송도 교차로에서 모지포 삼거리와 송도 해상 케이블카 삼거리에서 송도 해양 출장소 앞 회전 교차로 등 2곳입니다. 통행 제한 대상은 8톤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특수 자동차입니다. 편도 1차선으로 도로 폭이 좁고 해서 저희들 교통사고 예방과 그리고 차량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에 8톤 이상 통행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행 제한이 불가피할 경우 관할서인 서부경찰서에서 제한구역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부경찰서는 이달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위반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해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10살 어린이가 숨진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부산 지역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이 올해 104억 원을 투입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망미중학교 일원입니다. 통학로가 끊어져 있고 화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통학로 확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양쪽에 있던 화단이 사라지고 안전펜스와 함께 통학로가 2배가량 넓어졌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통학로 개선 사업에 10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해 4월 청동초 통학로에서 한 어린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5년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100여 건, 이 가운데 226건이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먼저 부산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63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또 지난해 망미중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확보 사업을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창진초 등 12개 학교로 확대합니다. 특별 교부금 20억 원과 지자체 대응 투자 20억 원으로 서구와 해운대구, 부산 진구 등 23개 학교에서 통학로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 학부모와 전문가 지자체가 등하굣길 안전 방안을 찾는 리빙랩 사업에 2억 5천만 원, 청동초 통학로 개선에 2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2024 부산 오페라 시즌에 참여할 합창단, 오케스트라 전문 인력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합창단 32명, 오케스트라 47명, 지원 인력 3명 등 모두 82명입니다. 응시 자격은 39세 이하 해당 분야 전공자로 6학기 이상 수료한 졸업 예정자도 포함되며 타 기관 등에 전속돼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출신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 유원지에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태종대 정문과 다누비 광장, 그리고 전망대 등 주요 명소 6곳에 방문객 수를 파악하는 기능을 보유한 공공 와이파이 18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기존의 3개 와이파이가 신호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10GB 속도로 사용이 가능해 관광객들이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